그는 아주 오래전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강과 밭 사이에 낀 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하게 남는 그런 마을이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은 단조로웠다. 봄이면 민들레 홀씨가 터질 듯했고 여름이면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거의 배경음악처럼 울렸다. 가을이면 낙엽이 흙 위에 얇은 이불처럼 겹겹이 깔렸고 겨울이면 그 길 전체가 무언가 하얗게 묵음 처리된 것처럼 조용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 풍경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냥 세상이란 원래 그런 색과 그런 냄새를 가진 공간이라고 믿었다. 아버지는 늘 새벽에 먼저 깨어났다. 아버지가 출근하는 공장은 마을 중심지보다 더 바깥에 있었다. 아버지의 발소리와 철문이 살짝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결에 하루의 시작을 느끼곤 했다. 아버지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끝엔 아주 가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마디만 건넬 때가 있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게 내가 가진 돈과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버지의 그 한 문장은 어린 그에게 도덕 교과서보다 더 큰 무게로 남았다. 그는 그 말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도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흐릿해진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절약을 그냥 생활 철학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쌀 한 톨도 그냥 흘리게 두지 않았다. 남은 반찬 한 숟가락도 다음날 새로운 모습으로 식탁에 다시 올라왔다. 어머니에게 음식은 돈이 아니라 날들 자체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바늘과 실로 수선하면서 은근히 들리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남의 하루에 들었다 놨다 할 말은 될 수 있으면 따뜻한 쪽으로 해라. 차가운 말은 사람을 오래 시리게 하니까.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건 나중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는 그 말이 옳다는 느낌을 먼저 흡수하고 살았다. 그는 집의 첫째였다. 첫째라고 해서 요구되는 책임감은 많지 않았다. 그 집은 그런 식으로 아이를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 집에는 우리는 너를 믿는다는 형태 없는 기류가 있었다. 누가 직접 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기류가 있었다. 그 기류는 책상 위의 성적표나 도시락 속 반찬의 구성이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걸음에서조차 늘 조용하게 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감각이 사람을 세우는 가장 깊은 뿌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경험은 나중에 그가 평범함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근본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 앞에 뭔가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야만 살아온 날이 의미 있고 쓸만한 기록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집 공기의 흐름 속에서 배웠다.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쌓아가는 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그는 장래희망을 세울 때도 거창한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다. 어릴 적 그의 마음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나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이였다. 하지만 그 작은 문장은 그의 영혼에 아주 조용하게 뿌리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의 유년기는 이렇듯 큰 사건이나 극적 갈등 없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함이 그의 가치관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세상이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학교라는 공간은 처음엔 그에게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의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처음 목격하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은 활기 넘치는 웃음이 복도 끝에서 터졌고 어느 날은 누군가의 울음이 교실 뒤편에 조용히 번졌다. 사람은 같은 교복을 입어도 각자 다른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걸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직감했다. 그는 크게 튀는 학생은 아니었다. 1등도 아니었고 문제아도 아니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표정과 숨의 속도를 잘 읽는 아이였다. 그날이 가장 강하게 기억났다. 겨울 아침, 아직 해가 문제집 표지를 다 밝히지 못한 시간. 학교 앞 작은 문구점 앞에서 손이 빨갛게 얼어붙은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지우개 하나에 고정돼 있었다. 가격표는 300원. 그러나 그 아이 손에 쥐어진 건 1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다. 아이는 문구점 문을 열었다 닫았다. 정말 여러 번 반복했다. 사장에게 들킬까봐 눈치를 보며. 그러나 그냥 돌아서기엔 지우개는 그에게 꼭 필요해 보였다. 그는 그 장면을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그 동전은 그날 그의 간식으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의 손에 살며시 동전을 쥐어줬다. 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지우개를 계산하자마자 뛰어가 버렸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 한 구석에서 낯선 열기가 올라왔다.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오후 수업 내내 식지 않았다. 그는 그 경험을 기억해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기억을 마음 안쪽에 가라앉혀 두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는 그 기억에 이름을 붙였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누군가의 비극을 완전히 멈추게 할 능력이 없어도 잠깐 그 사람의 멜로드라마를 바꾸는 한 장면 정도는 누구나 줄 수 있다는 걸. 그는 그런 아이였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거창한 준비물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다. 단지 누가 혼자 울고 있거나 조금 뒤에 처져 걷고 있으면 그는 무심하게 속도를 맞춰주곤 했다. 가끔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렇게 조용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용하게 살고 조용하게 따뜻하게 하는 건 이야기거리로는 많지 않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대부분 그런 종류의 부드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점점 어른들이 말하는 성공의 언어가 자기 삶과는 잘 안 맞는다는 걸 느꼈다. 그가 원하는 건 영광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가 바란 건 단지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라도 남는 삶, 그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은 그의 학생 시절 전체를 한 줄 문장으로 바꿔버렸다. 그는 사회에 들어왔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조금 더 빨랐고 조금 더 복잡했고 조금 더 쉽게 지쳤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입장을 지키느라 바빴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더 차가워져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착하면 손해본다고 당연한 진리처럼 말했다. 그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미소만 지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직 못 찾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맞다는 증거 역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하고 서류 정리, 고객 응대, 잡무까지 다 해내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고 퇴근은 생각보다 늦었다. 야근 수당은 규정상 쉽지 않았고 가끔은 본인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일정한 거리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오늘 나는 내가 아침에 세운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따뜻했는가? 그는 그 질문만 놓지 않았다. 어느 겨울이었다. 입사 3년차 무렵 한 신입이 업무를 놓쳐서 팀 전체 보고서가 전부 다시 작성되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 팀장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뚜렷이 새겨진 짜증이 있었다. 신입은 손가락을 덜덜 떨며 초조하게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 신입의 손등의 떨림을 보았다. 오래전 문구점 앞에 아이가 떠올랐다. 그는 컵라면 하나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입은 처음엔 이걸 왜 주시죠? 라고 묻지도 못하고 그저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가볍게 말했다. 잠깐이라도 따뜻한 걸 마시면 마음이 좀 안정돼요. 정리부터 천천히 해요. 할 수 있어요. 신입은 그 말을 들었고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날 그 신입은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남아있었다. 그도 옆에서 같이 남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한 질문만 짧게 했다. 그리고 결국 보고서는 새벽 전에 완성됐다. 다음날 그 신입은 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냥 인사를 할 때 눈을 조금 더 깊이 숙였다.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시간은 흐르고 그는 어느 순간 경력 10년차 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영업부장 차장 같은 직함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선배라고 불렀다. 그는 이해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직책으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호칭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는 직책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그는 생일을 챙겼다. 많이 챙긴 것도 아니다. 그저 누가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부드러운 글씨체로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 두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의 날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다.
그러다 중간부터는 이상하게 그 노트를 받으면 하루가 조금 기울기를 바꾸는 것 같았다. 직장은 생존이었고 경쟁이었고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증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다. 하지만 그는 자기 위치를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그는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뒤로 밀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지나치기 쉬운 하루의 틈에서 온도를 1도씩 올리는 사람이었다. 17년. 어떤 사람들은 같은 회사에서 17년을 버틴다는 걸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만두고 더 좋은 곳으로 가볼 생각은? 진급 욕심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는 그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자랐던 그 작은 집에서 이미 오래전에 배웠다. 어떤 삶은 결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듯 보이는 반복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이라는 걸.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신이 남긴 기쁨이 누군가의 가슴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는 열매다. 그는 진급보다 작은 열매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의 하루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누군가의 마음 한 구석에 미세한 온도 하나씩을 더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했다. 결혼이란 건 사랑이 좋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살아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시작을 만들지만 함께 산다는 건 끝까지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둘은 큰 계획이 없었다. 부자가 되자는 목표도 없었고 그럴싸한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오늘을 존중하자는 약속 하나만 했다. 그는 그 약속이 긴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조용한 기둥이 되어준다고 믿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 그는 처음 울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크게 보인 적 없던 그였는데 작고 뜨거운 생명이 자신의 손 위에서 움직인 순간 그는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때 생각했다. 내가 아주 오래전 배운 그 작은 친절이라는 씨앗이 이 아이를 통해 또 어디론가 살아가겠지. 그리고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꽉 채웠다. 아이와 함께한 날들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작은 장면들이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났다. 아이 손을 잡고 도서관 가던 길, 비 맞고 뛰어가며 웃던 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본 석양. 그는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아주 고급스러운 보석보다 값지다고 느꼈다. 어느 날 아이가 울며 돌아왔다. 친구와 싸웠다고 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무릎을 맞추고 아주 천천히 말을 전했다. 화난 마음으로 하루를 타들면 그건 내 삶의 언어가 돼. 근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밀면 그건 내가 앞으로 만들 날들의 문장을 바꾸는 거지.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멈췄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따뜻함은 느낀다. 그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한 날들이 쌓일수록 그는 깨달았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온도라는 것. 냉혹한 말 하나는 수십 년 후에도 누군가의 가슴속을 얼릴 수 있고 따뜻한 말 하나는 평생 그 사람의 마음 한쪽을 데워줄 수 있다. 그는 그래서 언어 하나도 조심히 들었다. 언어는 기록보다 오래 남는 온도라고 믿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부모가 되는 건 자기 젊음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색을 더 깊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어른은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일 뿐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그는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아이가 용기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작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려 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자식에게 뭘 남길 거야? 그는 웃었다.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한 번쯤 조용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면 나는 충분해. 그는 자식에게 정답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살아온 자신의 온도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남는지 그 자체를 보여주려 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노년의 문턱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노년을 맞이했다. 몸이 조금씩 굳어가고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지만 그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대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차분하게 정리된 시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그땐 이해 안 되던 게 이해됐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이 든다는 건 내가 살아온 날들이 이제 천천히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과정 같아. 그의 말투는 조급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한 적이 없었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그는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 어딘가에 천천히 파고든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 어느 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이 물었다. 너는 인생 성공했어? 남들처럼 큰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높은 자리에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잖아. 그는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답했다. 나는 누군가의 하루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좋은 영향이 남았을 거라고 믿어.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친절 때문에 조금 덜 무너졌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는 진심이었다. 허세도 아니었고 가식도 아니었다. 그냥 정말로. 그는 평생 그 기준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말은 그를 기억하는 몇 사람의 가슴에 아주 천천히 흡수됐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심야 편의점 앞에서, 혼자 걷는 밤길에서 사람들은 문득 그가 건넸던 어떤 미세한 온도를 떠올렸다. 컵라면 하나, 생일날 작은 노트 한 장, 말없이 속도를 맞춰 걸어주던 발걸음. 그런 장면들은 너무 작아서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런 작은 온도를 아주 오래 간직한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흐릿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행동의 잔향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향했다. 그것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드라마틱한 순간도 아니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가며 해가 잠들듯이 그는 사라져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되묻지 않았다. 내 삶은 괜찮았는가? 라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 몇 개가 누군가에게는 매일 살아볼 이유를 조용히 덧칠해주는 색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도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떠난 후 이상하게 자기 말투가 달라진 걸 느끼기도 했다. 누군가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누군가는 더 천천히 들었다. 누군가는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스스로도 모르게 그의 방식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아주 오래 지난 뒤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는다. 거대한 업적만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만이 인생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누군가의 하루를 1도만 따뜻하게 만드는 삶도 충분히 영광스럽다는 걸. 그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다.